예, 오늘 내용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프리뷰 진행될 예정이고요. 필라델피아 세너제이입니다. 뭐, 세너제이 하면 맨날 이제 표기법 때문에 그건데, 이제 제 방송은 항상 이제 표기법을 되도록이면 준수하는 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 이렇게 씁니다. 저도 사실은 이 세너제이라는 표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센호제이가 차라리 조금 더 비슷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정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예, 오늘은 이제 파리 팀들이 이제 두 팀 또 나오죠. 오늘까지 파리 팀들, 예, 필라델피아, 세너지. 둘 다 이제 퍼시픽 그리고 메트로 디비전 8등 팀인데 어쨌든 요 두 팀 오늘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바로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개요부터 막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 로스터 프리뷰고요. 뭐 이거 매년 진행해 옵니다. 뭐 사실은 이제 오프 시즌 총괄 아니면 이제 뭐 로스트 프리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 왔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큰 흐름은 이 팀을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이제 뎁스 차트 로스터 강약점. 네, 로스터 강약점 이것도 이제 들어가는 팀도 있고 들어가지 않는 팀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탑3 영스터 혹은 또 주목해야 될 선수. 뭐 큰 흐름은 이런 식입니다. 근데 팀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일단 또 개요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필라델피아부터 시작해 봅시다. 필라델피아는 참 그렇습니다. 뭐 매해 조금씩 기대를 줍니다만은 역시나 작년도 그렇게 큰 기대에 부합을 하지 못했었죠. 전전 시즌에는 플레이오프 정말 문턱에서 이렇게 주저앉았던 이제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만은 문턱이 아니었나?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딴 팀에 그걸 방해했죠. 전년전도 맞죠? 문턱에 맞죠? 왜냐면 이제 그 굉장히 잘 나가다가 후반에 쫙 그 내려오면서 못 나갔었지 않습니까? 전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그냥 8등을 해버렸기 때문에 뭐 시작부터 별로 안 좋았습니다. 시작부터가 아니라 그냥 이제 뭐 별로 안 좋았던 시즌이었어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다니엘 브레이르 GM도 어느덧 이제 조금 이제 본인이 이렇게 팀을 만지고 난 이후로부터는 이제 성과를 좀 기대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올해가 될 수 있을지 이제 요거는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마찬가지로 좀 이제 아쉬움을 뒤로 안고 가는 팀의 이제 성적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 팀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 혹시나 이제 뭐 제 로스터 프리뷰를 보시고 또 이 팀을 응원하시고 싶은 뭔가 마음이 드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영업을 해보면은 굉장히 그 열성적인 팬덤 이거 앞에 그 하나가 없어졌네. 또 만지다가 하나 없어진 것 같아요. 이유는 결국은 이게 이제 이유 같아 보이진 않지만 굉장히 열성적인 팬덤입니다. 좋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자신의 팀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야유 그리고 거친 행동을 굉장히 자주 보여주는 게 사실은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의 이제 이 기본적인 필리 스포츠 팬덤의 공통적인 특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러니까 굳이 플라이어스뿐만 아니라 뭐 이글스라든가 필리스라든가 다 똑같습니다. 그냥 이제 정말 열성적으로 진짜 아주 열정적으로 이제 이 팬덤이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정말 이제 자신의 팀이라고 해도 정말 야유라든가 사실 이제 조금은 안 좋은 쪽으로 이 유명한 편이죠. 필라델피아의 팬덤은. 그런데 어쨌든 이제 요게 이제 역으로 저는 좀 매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이유인데 근데 사실은 이제 요게 결국은 F워드 사실 이제 우리가 상대 에이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뭐 야유라든가 이런 걸로 도발을 할 수는 있지만은 진짜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쌍욕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도발을 하는 게 또 필리 팬덤이고 그리고 플레이오프에서도 정말 무기력한 패배가 나오니까 이제 이제 플레이오프 같은 경우에 좀 특별한 걸 많이 준비를 하잖아요. 이제 예전에 이제 필라델피아가 팔찌 그죠? 야광 팔찌 같은 거를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조명을 딱 끄면 이제 팔찌를 흔들면 굉장히 또 볼거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걸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좀 안 좋게 경기 결과가 나왔었나? 그러니까 이제 팔찌를 그냥 이제 빙판으로 던지고 막 그랬었어요. 이제 그 정도로 어쨌든 이렇게 이제 정말 우리 팀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이제 서슴치 않는 행동을 보여주는 부분인데 이건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때는 진짜 압도적이고 열렬한 성원을 보내주는 것도 필리 팬덤이 맞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게 그렇습니다. 좋게 나타났어요. 저는 이제 오히려 이런 부분이 조금은 너무 좀 볼거리를 제공한다라고도 생각이 들고 그런 과정에서 좀 특질적인 부분 뭐 캐나다 팬덤 사실은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화력이 나오는 게 필리 쪽이기는 하거든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뭐 좋은 쪽으로도 그렇고 나쁜 쪽으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필라델피아 스포츠의 팬이 되면은 이제 진짜 필라델피아 스포츠는 좀 다 뭔가 이제 좀 정이 드는 이제 그런 것도 사실은 없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팬덤 굉장히 열성적인 팬덤 지금은 솔직히 이런 느낌에 대한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필리 스포츠의 매력에 한번 빠져보시면 어떨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본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성적 간략하게 보고 이제 데프트 차트 보게 될 텐데 지난해 성적은 뭐 보스턴이랑 거의 똑같았습니다. 33승 39패 10연장패 승점 획득률 46.3% 나오고 메트로 디비전 8위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경기당 득점 맨날 계속 경기당이라 그러네. 시즌 전체 득점이 232득점, 전체 24위, 그리고 이제 전체 실점이 283실점 나오면서 28위, 뭐 이제 최하위권이죠. 이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필리가 사실은 역시나 지난 시즌에는 뭐 성적에 걸맞는 그런 부분에 뭐 그렇게 좋은 부분이 없었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뎁스타트 보고 들어가실 텐데 조금 움직임이 있었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작년 대비해서 뭐가 달라졌는지 크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죠. 작년에 있었던 선수들이 결국은 뭐 프로스트라든가 페럽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작년 대비해서 별반 그렇게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라인에 미치코프 쿠트리에 티핏을 넣은 이유 같은 경우에는 노원 티핏이라든가 미치코프가 그래도 수비적으로는 아주 그렇게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쿠트리에 선수로 수비적인 부분을 잡고 그 다음에 플레이메이킹 성향이 또 있는 미치코프 그리고 이제 티핏 선수의 마무리 능력 요걸 좀 극대화하기 위한 1라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라인 같은 경우에도 트레버 지그레스 뭐 이번에 온 지그레스랑 드보렉이 사실은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좀 2라인을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5대5 같은 느낌으로 소화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지그레스 선수를 집어넣은 과정에서는 역시나 지그레스가 좀 부족한 좀 열심히 뛰는 부분이라든가 좀 수비적인 기여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가야겠죠. 그 과정에서 결국 이제 이 트래비스 코네큰이라든가 그리고 사이즈가 좀 좋은 포스터 이런 선수들을 만들어내면서 결국 이제 또 지그레스의 또 이제 단점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지그레스의 장점은 정말 굉장한 창의력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과정에서 지그레스가 이런 창의력을 발휘해서 또 패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포스터라든가 코네큰이 선수의 또 이제 좋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패스라든가 그런 부분 넣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3라인은 사실 이거 좀 고민을 했던 게 뭐냐면은 지난 시즌 필라델피아에서 제일 좋았던 라인이 포스터 케이츠 브링크 요 라인이었었거든요. 근데 노아 케이츠 선수가 사실은 이 페이스오프 성공률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센터로서 조금 쓰기보다는 결국 이제 드보렉 선수를 센터로 쓰면서 노아 케이츠, 바비 브링크 이제 이런 왜냐하면 케이츠랑 브링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필리에서 또 이제 합을 맞춰온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으로 조합을 가는 게 나쁘지 않지 않을까 보시면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꽤 알짜 라인이죠. 케이츠 브링크 스텔 라인도 그렇고 이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고 4라인 같은 경우에는 또 터프가이로 드로리에 그리고 로드리고 아볼스 가넷 헤서웨이 같은 경우 사실 4라인에서 굉장히 좋은 자원이고요. 그리고 아볼스 같은 경우에는 그죠 뭐 올림픽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4라인 센터로서 조금 활용될 만한 여지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1에서 4라인을 구성을 해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나쁘진 않죠. 그죠? 뭐 20골 이상 득점을 할 수 있는 라인 선수들도 굉장히 많이 배치가 돼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 팀 같은 경우도 한 15골 정도로 깔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림까지도 마련할 수가 있기 때문에 1라인에서 3라인까지 전체적인 화력적인 부분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비진 바라보시면은 저는 요크랑 드라이스데일을 묶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 게 왜 우리가 밴쿠버 캐낙스에서도 보시면은 1라인에서 주로 활약을 했었던 게 결국은 이 퀴뉴즈 선수랑 그 다음에 이 흐로네크 선수를 활용을 했었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공격적으로 이렇게 또 기여를 할 수 있는 공격적으로만 기여할 수 있는 자원은 아니지만 공격적으로 이렇게 좀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느낌의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원을 1라인에 같이 묶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요크랑 드라이스데일 같이 묶을 가능성 전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크랑 드라이스데일을 1라인에 같이 집어넣은 거고요. 2라인에는 실러랑 세라임 뭐 사이즈도 괜찮고 수비적으로 이제 좀 좋은 어떻게 보면 좀 부담 많이 되는 상황에서는 요 라인이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세라임 선수가 지난 시즌에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요런 유형의 선수들 좀 키 크고 요렇게 이제 좀 이런 선수들도 토케트 감독이 좀 잘 씁니다. 이제 그런 친구들이 대표적으로 뭐 세나임이라든가 리스톨라이넨 같은 친구들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잘 썼잖아요. 그죠? 밴쿠버 시절도 기억나시겠습니다만은
마이어스라든가 그죠? 이제 그런 선수를 굉장히 잘 써먹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비슷한 느낌으로 세나이랑 리스톨라인을 좀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자물라 선수 3라인에 이제 이 마지막 한 자리 들어오게 되면서 탑6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1라인은 좀 모바일함을 이제 이렇게 힘을 쓸 수 있고 2라인은 좀 셧다운 같은 느낌, 3라인은 이제 좀 혼합된 느낌 그죠? 이제 그렇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골리 이게 제일 걱정이긴 한데 블라다르시랑 에르손입니다. 이번에 블라다르시 선수를 이번에 영입을 했죠 FA에서. 근데 이제 뭐 그냥 스텔라인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리고 작년에 에르손이랑 결국 누구냐 페도토프 같은 선수들의 활약을 봤을 때는 당장 주전에 들어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전을 놨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블라다르시, 에르손, 페도토프는 거기서 거기라고 봅니다. 저는 별 차이가 셋 다 차이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트레이닝 캠프에서 만약에 셋 중에 한 명이 정말 좋은 모습을 보인다 라고 하면은 그 선수가 그냥 주전 낙점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어쨌든 1차적인 스텔라인이라든가 이런 게 블라다르시가 제일 좋았기 때문에 그냥 이제 주전으로 블라다르시를 넣고 그 다음에 에르손 그 다음에 이제 뭐 세 번째로 페도토프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스터 장단점 쭉 이제 읊어드렸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근면한 활동량이 돋보이는 팀입니다.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는 역시나 지난 감독은 뭐 토토렐라 감독이었죠. 토토렐라 감독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가시적인 이런 하드워킹을 하지 않는 친구들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미치코프라든가 이런 선수들도 지난 시즌에 스크래치 당한 경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인데 결국 이제 기본적으로 이 친구들이 이런 좀 이 근면한 활동량이라든가 이런 게 좀 함양이 된 상태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지난 시즌 NHL에서도 전체 활동량이 6,124kg로 전체 1위였었고요.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가. 그리고 60분당 활동량으로 이걸 계산을 해봐도 15kg가 나왔기 때문에 상위 7%에 해당이 될 정도로 굉장히 하드워킹에 능한 팀이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토토렐라 감독의 영향이 전혀 없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렇게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러한 경기력이 사실 중요한 이유는 사실 토케트 감독도 기본적으로 하드워킹 유형의 선수를 굉장히 선호하고 그리고 이제 잘 쓰는 유형의 감독입니다. 이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필라델피아 선수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특징을 요약을 해보면은 전체적인 센터진이나 공격진에서 수비 기여 이런 것도 이제 좀 부지런하게 물론 열심히 안 하고 열심히 안 한다라기보다는 잘 못하는 선수도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는 다 잘하는 편이거든요. 열심히 하는 편이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가시적인 하드워킹 성향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윙에서의 굉장히 좋은 득점원이 다수 보유되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장신 수비수가 제법 보유되어 있다라는 거 그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토케트 감독이 사실 이런 선수들을 굉장히 잘 썼습니다. 특히 이제 밴쿠버 시절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밴쿠버에서 토케트 감독 같은 경우에는 전방 압박에서의 턴오버를 유도를 하고 이후에 득점을 하는 이제 부분적으로 2-1-2랑 1-2-2를 섞어 쓰는 그 방법 뭐 그거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많이 설명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제 그런 느낌에서 이제 턴오버를 유도를 하고 여기서 턴오버를 만들고 결국 이제 이걸 이제 또 득점으로 연결을 하는 이제 그런 운영을 하기에도 이제 좋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격수들이 대부분 수비적인 그런 기여를 할 수 있는 자원들이 많고 그리고 윙에서 이제 골을 넣어줄 수 있는 선수들이 많다라는 거. 턴오버를 만들고 나면 그 윙어한테 연결을 한 다음에 슛으로 바로 연결해도 이제 이득을 보는. 뭐 플레이오프 많이 기억나실 겁니다. 밴쿠버가 이런 느낌을 재미 많이 봤던 거.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팀의 구성이 잘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장신 수비수도 잘 써먹었다라는 말씀을 뎁스 차트 때도 말씀드렸지만 장신 선수라고 하면 실러, 리스톨라이넨, 그 다음에 세나임 이런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무난하게 잘 써먹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약점은 역시나 올해도 골문을 보강하지는 못했어요. 사실은 가장 우선적으로 저는 필라델피아가 결국 이제 골문이 문제가 많이 됐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골문을 제일 먼저 보강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은 골문은 별로 보강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지난 시즌 팀 세이브 성공률이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가 리그 최하위였습니다. 팀 세이브 성공률이 87.2%밖에 되지 않으면서 버펄로 세너지 예, 별 차이는 없지만 어쨌든 이제 꼴찌에 이렇게 이름을 당당하게 이름을 올리는 그런 그림이었기 때문에 올해 이제 좀 보강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올 시즌 이제 골문 3인방 역시 별로입니다. 예, 별로 안 좋아요. 지금 이제 보시면은 블라다르시가 이번에 영입돼서 밑줄을 쳤었는데 뭐 블라다르시도 캘거리에서 세이브 성공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고요. 그리고 에르손, 페도토프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올 시즌 골문 3인방 뭐 여전히 이렇게 가기 때문에 별 기대를 할 수가 없는데 왜 제가 이걸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냐면은 토케트 감독이 감독으로서 포스트 시즌을 진출을 한 거는 딱 2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으로서는 애리조나에서도 감독을 했었고 그리고 밴쿠버에서도 감독을 했었잖아요. 근데 감독으로서 포스트 시즌 진출한 건 딱 2번밖에 없는데 그때는 항상 좋은 골텐딩이 자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 1920 시즌 애리조나가 플레이오프를 갔었을 때도 팀 평균 실점 2.46 그리고 이제 세이브 성공률 92.3% 대단했었죠. 이 중심에는 컴퍼 선수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23-24 시즌 같은 경우에는 팀 세이브 성공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댐코는 괜찮았습니다. 그죠? 2.45에 91.8이니까 이런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확실한 주전골리라든가 아니면 팀 세이브 성공률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필리는 냉정히 말씀드리면 그러한 경기력을 좀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의외로 굉장히 발목을 잡는 요인이 또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골텐딩, 세이브 성공률 부분을 가져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스터 탑3 보고 이제 넘어갈 텐데, 이거는 이제 그냥 이제 유망주, 우리가 뭐 그냥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죠. 이제 유망주 탑3, 필라델피아 유망주 탑3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제가 시카고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제 로스터에 들어간 선수들도 넣긴 했지만, 레귤러로 풀 시즌을 뛴 선수는 앞으로 제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오늘 이제 뭐 세너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뭐 셀러브린이라든가 뭐 윌 스미스 이런 선수들도 영스타라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선수들은 작년에 이미 다 자리를 잡았으니까 그렇게 이제 앞으로는 또 이제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는 포턴 마라톤 선수 이번에 뽑았죠, 그죠? 이번에 6순인가 7순인가 이제 이렇게 뽑았었는데 지난 시즌 브램프턴에서 57경기 37골 61어시스트를 올렸었습니다. 사이즈 굉장히 좋고 그리고 득점 기술이 좋습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술적인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뭐 1대1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깔끔하게 슈팅 마무리라든가 이제 그뿐만 아니라 이제 플레이메이킹 같은 부분 이제 패스를 이제 빼주는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갖추고 있는 사실 요즘에 옛날 파워 그러니까 요즘에 시대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의 파워포워드라고 하면은 우리가 주로 말씀드리면 물론 이제 파워포워드라니까 이제 대충 이제 떠오르시는 이미지가 사이즈 크고 크리스 앞에서 이렇게 몸에 힘싸움 꾸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스크린 쓰고 팁하고 리바운드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할 줄 알고요. 요즘에는 뭐 기술적으로 다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요즘 파워포워드들이라고 해도 예전 같은 경우에는 파워포워드라고 하면 사실 이런 기술까지는 못 갖춘 선수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뭐 1대1 기술이라든가 스틱 핸들링이라든가 뭐 패싱 능력이라든가 이런 또 기가 막힌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뉴스쿨 파워포워드 같은 느낌으로 바라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포턴 마라톤 선수는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리버 봉크 선수입니다. 수비수고 지난 시즌 런던 나이츠에서 52경기에서 11골 29어시스트 올렸었고요. 피지컬 그리고 영리한 수비가 강점이 있는 수비형 수비수 자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또 지난 시즌 또 런던이 또 잘 나가는 데도 또 이제 또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 러첸코 선수인데 걸프에서 지난 시즌 46경기에서 21골 35어시스트 뭐 주니어에서의 뭐 공격력은 뭐 그렇게 특출나지는 않았지만 이 선수는 공격력보다는 사이즈가 크진 않지만 스피드 그리고 근면함 하드워킹 아까 말씀드린 그리고 이제 상황 판단 능력이라든가 공수 양면에서 상황 판단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상대방의 패스 길이라든가 공격 움직임 이런 거 이제 잘 읽고 끊어내는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공격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좋은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이제 굉장히 영리한 선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꽤 높이 뽑긴 했지만은 이제 추후에 이제 좀 투웨이 센터 같은 느낌으로 잘 활용이 될 수 있을 법한 선수라고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사실 필리가 젊은 선수들이 많아요. 필리도 이제 좀 젊은 선수들이 이렇게 이제 좀 끌고 가는 그런 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원티 핏이라든가 노아 케이츠 26살, 자물러 25, 브링크, 요크, 지그레스 24살이고요. 그리고 드라이스데일이랑 포스터가 23살이기 때문에 뭐 추측 자원들이 모두 이제 20대 초중반에서 이렇게 형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젊은 자원들 자체는 이제 뭐 자리 잡을 만큼 어느 정도는 자리 잡았다라고 바라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바라보시면 좋은데 일단 어쨌든 요 과정에서 마르통 선수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워포워드, 사이즈 좋고 이런 부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르통 선수가 이제 191cm거든요. 그래서 이제 타이슨 포스터라든가 노아 케이츠, 오원 티핏 이런 선수들도 사실 사이즈도 좋으면 괜찮으면서 이렇게 또 득점. 그러니까 좋은 사이즈의 득점형 윙어 같은 선수들을 또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게 현재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고
그리고 이제 봉크 선수 같은 경우에도 팀에서 좀 부족한 유형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요크라든가 드라이스델 좀 젊은 이제 수비수 현재 이제 좀 젊은 에이스급 자원들이 어떻게 보면 좀 언더사이즈 공격형 성향의 선수들이에요. 요크라든가 드라이스델 이런 선수들이 이제 이런 느낌의 선수들인데 봉크 선수 같은 경우는 수비적인 기량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선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보완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유망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필리 같은 경우에는 뭐 유망주 풀이 사실은 정말 S급 유망주들이 엄청나게 넉넉한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 올라올 만큼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남은 뭐 몇 자리를 채우는 데는 지금 이제 탑3로 언급드렸던 요 선수들이 충분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시즌 주목해야 될 선수는 트래비스 에나임 선수를 뽑았습니다. 요 선수는 사실 뭐 지난 포네이션스에서도 이제 국가대표팀으로 선발이 된 바가 있고요. 사실 세나임은 제가 예전부터 필라델피아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선수는 밀었던 선수였었습니다. 세나임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부상으로 은퇴를 했지만 뭐 세멜 모린이라든가 뭐 이런 선수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선수들이 결국은 다 자리를 잡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뭐 부상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커리어가 이제 망가진 선수들이 몇 명 있었고 결국 세나임만 망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어쨌든 세나임이 이번 올해 키플레이어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굉장히 일단 다양하게 많이 기용이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븐 스트렝스 타이머 나이스 21분 이상 뛰고 있고 파워플레이에서도 거의 한 2라인 같은 느낌에서 나올 때가 있고요. 그리고 숏핸드 상황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뭐 제일 많이 기용이 되는 수비수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기용이 되는 이거 일단 하나 확인을 하시고 측정치 역시 굉장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 선수가 사실 사이즈가 나쁘지 않고 191에 82kg 뭐 사실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뭐 리그 들어올 때부터 좀 높은 평가를 받았던 게 세나임이었고 이 선수가 보기보다 굉장히 빠른 선수입니다. 32km 이상 가속 같은 경우에는 124회 실수를 했기 때문에 지난 시즌 NHL 전체 수비수 전체 상위 3%에 드는 기록이었거든요. 이 정도로 빠른 이제 스케이팅 그리고 60분당 활동량 같은 경우에도 14.4km를 뛰기 때문에 수비수 상위 10%였습니다. 이제 이런 과정에서 측정치에도 상당히 이제 경쟁력을 보여줬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사이즈 대비해서 스케이팅 능력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제 적극적인 수비 같은 부분도 열심히 하는 선수고 그리고 퍼금반이라든가 슈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의 공격적인 기여까지도 가능을 하기 때문에 뭐 요런 느낌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코디 세시가 맨날 뭐 애널리틱이라든가 그런 숫자는 개판으로 찍히지만은 감독 코치들이 항상 이런 선수들을 이제 영입을 하는 이유는 무난하게 여러 상황에서 많이 맡길 수 있다라는 걸 많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세나임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육각형의 크기가 굉장히 큰 선수라고 보시면 좋아요.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어느 상황이나 뛰게 만들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어떤 상황이라도 이 선수를 기용을 하게 됐을 때 안정적인 카드로서 한 장 쓸 수 있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이제 라인업의 안정도를 좋아하는데 중요한 자원이거든요. 근데 필리에서는 그 역할을 세나임이 하고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림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필리가 사실은 다른 수비진에서는 수비 모든 항목에서 모든 부분에 충족이 좀 어려운 라인이 많아요. 그러니까 1라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공격적인 역할은 아주 기가 막히게 수행할 수 있지만 수비적인 부분에서 좀 사이즈적인 문제가 있다라든가 판단력적인 문제가 있다라든가 그런 부분이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 3라인 같은 경우에도 뭐 리스톨 라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뭐 버펄로 했을 때 그 기량이 전혀 안 나오고 있죠. 이런 그림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모든 라인에서 좀 모든 상황에서 좀 안정적으로 꺼낼 수 있는 라인은 결국 실러랑 세나임이 있는 이 2라인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정말 핵심이라고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인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세나임 선수는 제 생각에는 캐나다 국가대표팀 자리가 아직 확실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딱 로스터를 보면은 지금 캠프 로스터도 나왔고 제가 어저께 엊그저께 후톡하면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현재 감독 코치진을 고려를 했을 때 캐나다 명단 뭐 이제 그것도 이제 살짝 하긴 했었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딱 봐도 얘는 들어가겠다 싶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세나임은 절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 팀에서 정말 소속팀에서 확실한 활약을 보여줘야 또 이제 국가대표팀도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그림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추가적인 동기부여가 더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세나임 선수의 활약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필리가 사실 올해도 전체적인 전력을 바라봤을 때는 상위권에서 놀 수 있느냐 상위권으로 이제 발돋움 확실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여쭤보시면은 그렇지 않다에 가까워요.
근데 어쨌든 이제 새로운 감독도 들어왔고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새로운 감독이 전 감독이랑 이제 좀 전체적인 특질적인 부분에서 비슷한 이제 그런 이제 경기 운영을 고수를 하는 스타일이 있는데다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좀 젊은 선수들이 점점 더 기량이 완숙하게 들어갈 것이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의외로 괜찮은 모습을 좀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 왜냐하면은 사실 이런 팀들이 내년 내후년 같은 경우에 퍼포먼스를 좀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경기력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필리는 내년 내후년은 야 이대로 가면은 그냥 무난하게 잘할 수 있겠다 그런 그림으로도 갈 수 있는 현재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바라보시면서 올 시즌 필라델피아의 활약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필라델피아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